2025년 7월 6일 나고야시 아츠타 경찰서 안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나고야를 거점으로 수많은 폭력과 범죄를 저질러 온 불량그룹 루시퍼즈의 공식 해산식이 열리고 있었죠. 10대 소년부터 50대 멤버까지 참석자는 약 30명. 대표자가 앞으로 나와 탈퇴 선언을 낭독하며 앞으로 일절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고, 조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갱생을지를 다졌습니다. 이에 단상에선 아츠타 경찰서장 스즈키 마사키가 선언합니다. 루시퍼즈의 해산 신청을 정식으로 승인합니다. 국가기관이 공인하는 일종의 항복이임을 분명히 하는 순간이었죠. 이 모든 의식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47세의 리더 오다기리 다이사쿠. 한때 일본 최대 불량그룹이라 불린 이 조직의 절대적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단속으로 조직은 사실상 와해 상태에 몰렸고, 그 자신도 여러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미성년자 아들까지 사건에 연루된 상황. 과연 이 해산식은 진정한 참회의 발로일까요? 아니면 압박 속에서 형량을 줄이고 감시를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일까요? 오늘은 한때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청년 폭력 집단 루시퍼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시퍼즈의 리더 오다기리 다이사쿠는 1978년 나고야시 나카무라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남매 중 셋째였고 아버지는 거푸진 목수였다고 하죠.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대부분 본인의 언론 인터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기억 속 나카무라구는 거친 노동자와 야쿠자가 들끓는 동네였고, 목욕탕도 없는 낡은 아파트에서 6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지역 초등학교에 진학했지만 학교 생활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오다기리는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 내내 끔찍한 이지매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화장실 변기에 얼굴이 처박혔고, 정당한 1대1 싸움이라 불려나온 뒤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무심한 성격이었고, 어린 오다기리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학생 20명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던 순간 오다기리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기 시작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상대 중 몇 명을 필사적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오다기리는 주먹으로 최고가 되면 아무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리라는 믿음 하나로 싸움에 몰두했습니다. 지는 날은 거의 없었지만 그만큼 끊임없이 도전자가 나타났고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와 친구와 아는 선배의 집을 전전하며 가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야쿠자 사무소를 견습생처럼 드나들기도 했죠.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데리고 있던 후배가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 동네 무리와 시비가 붙었고, 이 작은 다툼은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번졌습니다. 오다기리는 아는 사람을 모조리 불러 모았고, 싸움 당일 양측에서 모인 인원은 무려 300명. 무기까지 동원된 그야말로 개싸움이었고, 귀가 찢기거나 손가락이 잘린 사람까지 나왔다고 하죠. 이 싸움을 주도한 오다기리 다이사쿠의 나이는 불과 18살이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동료들 사이에서 기왕 이렇게 모였으니 하나의 그룹으로 계속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처음에 오다기리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팀명을 생각했지만 한 친구가 루시퍼즈라는 이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신에게 반역한 타락천사, 기성사회에 반항하며 일탈을 꿈꾸던 그들에게 더없이 마음에 드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의 사회상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장기 경제 침체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 후 사회 전반에 퍼진 불확실성과 제한된 기회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겼고, 이런 비행 청소년 그룹이 자생할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결성 당시에는 각 지역의 우두머리급 30명으로 시작했지만 각자 이끄는 후배들까지 합치면 200명에 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오다기리는 동료들에게 싫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좋다고 말했다지만 그는 이미 그룹 내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존재였죠. 루시퍼즈는 다른 팀을 폭력으로 굴복시켜 흡수하는 방식으로 세를 불렸고 불과 1년여 만에 100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나고야 번화가를 무대로 강탈, 폭행, 공갈, 심지어 마약 매매까지 서슴지 않는 거대 범죄 집단으로 변모해갔죠. 힘에 대한 동경, 집단이 제공하는 보호막, 뒤틀린 동료애, 그리고 범죄를 통한 금전 이익,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젊은이가 루시퍼즈라는 이름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비대해질수록 공권력의 감시망 또한 서서히 좁혀져 왔죠. 1000명의 멤버를 거느리며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오다기리는 전국 재패라는 조금 허황된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고야를 중심으로 1000명의 멤버를 절반씩 나눠 관동과 관서로 동시에 쳐들어가자는 거창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 오다기리는 상해 사건으로 체포되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원에 수감됩니다. 10개월 만에 조기 출소했지만 세상에 나오자마자 또 다른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교도소에서 시간을 축냈죠. 그가 출소한 2000년대 초반의 일본의 거리는 미국 스트리트 갱단을 모방한 컬러갱의 시대였습니다. 과거 루시퍼즈 동료들은 저마다 원색 반다나를 두르고 팀을 만들어 서로 구역을 나눠 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이때 오다기리는 흩어진 팀을 다시 통합하기 위해 움직였고 1년 만에 총 1만 명 규모의 팀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느슨한 관계까지 포함한 숫자로 추정되고 경찰과 언론이 공식 파악한 최전성기 인원은 500명에서 1000명 사이입니다. 루시퍼즈의 규모가 커지자 야쿠자 세계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업계에서 수많은 영입 제안이 빗발쳤지만 오다기리는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10대 시절 야쿠자 사무소를 드나들며 엄격한 위계 질서에 실증을 느꼈던 경험 때문이죠. 야쿠자가 되면 명부가 경찰의 손에 넘어가 집중 감시를 받는다는 현실적 제약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압도적인 멤버 수를 바탕으로 야쿠자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경찰도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루시퍼즈. 오다기리는 나고야를 손에 넣은 듯한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절도, 사기, 공갈 등 이들의 무분별한 범죄는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했죠. 그러던 2005년 아이치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경찰의 대대적인 불량그룹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조직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고 오다기리 역시 편의점 점원을 상대로 벌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더를 잃은 조직은 급격히 와해되었고 그나마 남은 세력은 야쿠자에게 보호를 대가로 상납금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출소 후 나고야로 돌아온 오다기리는 야쿠자와 협의해 상납을 중단시키고 조직을 해산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그는 판금회사를 세워 성실히 일하고 과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젊은이들을 돌보며 싸움을 중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등 갱생을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노숙인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모금 활동을 홍보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하지만 그와 동료들은 루시퍼즈라는 이름 아래 암암리에 범죄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폭력단 배제 조례로 야쿠자의 단속이 강화되자 전통적인 범죄 시장에 큰 공백이 생겼고 루시퍼즈와 같은 한 구레가 바로 이 틈을 파고들며 세력을 크게 키우기 시작했죠. 오다기리는 갱생이란 홀디에서 계속해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생활보호비 약 120만엔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2024년 1월에는 아츠타 신궁에서 20대 남성 2명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9월에는 휴게소에서 시비가 붙은 45세 남성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연이어 체포되었습니다. 루시퍼즈의 조직적 부활이 경찰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계기는 2024년 4월 나고야 시내 번화가인 사카에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투극 사건이었습니다. 야쿠자 2세들이 주축인 K-스타일이라는 불량그룹과 오다기리 다이사쿠의 차남이 이끄는 3대 루시퍼즈 사이 갈등이 충돌 원인이었죠. 이대 루시퍼즈는 오다기리의 장남이었다고 합니다. 오다기리의 차남은 중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요란한 졸업식과 이레즈미로 한때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3대 루시퍼즈는 인근 지역의 다른 팀들을 흡수하며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처음 K-스타일과 루시퍼즈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루시퍼즈 소속도 아닌 이들이 그룹 이름을 팔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자 K-스타일은 루시퍼즈 측에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아버지 오다기리 다이사쿠와 K스타일의 리더 그리고 지역 유력 조직 관계자가 모여 화해의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로 구역을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오다기리의 아들은 이 약속을 깨고 K스타일 구역에서 보란듯이 오토바이를 몰며 도발했습니다. 일본 언론 주간 겐다이의 취재에 따르면 K스타일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아버지 오다기리는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싸움을 부추겼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 갈등은 2024년 4월 나고야 번화가에서 대규모 체포자가 발생한 난투극으로 폭발했습니다. 배트 등 무기로 무장한 K스타일 멤버들이 길을 걷던 루시퍼즈 멤버들을 습격했고 싸움 도중 루시퍼즈의 지원군이 대거 가세하면서 난투극은 일방적인 폭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난투극을 포함한 여러 사건으로 오다기리 다이사쿠와 그의 아들 2명을 포함해 총 29명의 루시퍼즈 멤버가 체포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경찰의 강한 압박 끝에 오다기리 다이사쿠는 피고인 신분으로 아이치현 경찰서에 루시퍼즈의 해산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바로 이 해산식이 열린 것이죠. 천원 기립, 경례구령과 함께 시작된 해산식에서 조직원들은 갱생을 맹세했고 스즈키 마사키 경찰서장은 각자의 길에서 일가 학업에 정진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갓 성인이 된 한 참석 멤버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위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비계 설치 공의를 열심히 해서 보답하고 싶습니다. 한 고등학생 멤버는 이렇게 말했죠.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주변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며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하지만 이 해산식을 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진정한 참회의 눈물인가? 아니면 그저 형량을 줄이고 감시를 피하려는 연극인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또 재결성할 것이다. 말뿐인 갱생은 의미 없다는 냉소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이곳 나고야는 일본 최대의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구미의 핵심 파벌 고도카이의 본거지입니다. 흩어진 조직원들이 다른 한 고래 그룹에 흡수되거나 지역 야쿠자와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경찰 역시 형식본인 해산일 가능성을 경계하며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일 나고야 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대립조직 멤버에게 상해를 입히고 생활보호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오다기리 다이사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량그룹 내 절대적인 존재로서 범행을 지시했으며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비 사기 혐의에도 호화 생활을 하고 싶다는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죠. 타락천사를 자처했던 이 불량그룹의 시대는 법의 심판으로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그림자는 여전히 나고야의 거리 위에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결말일지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